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3월 9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득표율 52.93%로 과반을 넘어 새 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밀었던 이준석계 후보들은 모두 탈락하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 또한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쌀 생산량은 늘면서 쌀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지난해보다 5% 줄여서 쌀을 적정 수준으로 생산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9급 공무원 평균 경쟁률이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교 선택 과목제 폐지와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도약 계좌가 6월에 출시됩니다. 월 70만 원씩 5년간 모으면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 총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의 무순위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899가구 대상으로 총 4만 1,540건이 접수돼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새 대표에 선출됐습니다. 득표율 52.93%로 과반을 넘기면서 결선 투표 없이 당대표로 확정됐는데요. 이와 함께 최고위원으로는 득표 순으로 김재원 전 의원, 김병민 전 비대위원, 조수진 의원, 태영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과반 이상의 득표로 뽑혔는데요. 지도부가 범친윤계로만 꾸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친정체제가 구축된 셈입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밀었던 천하람,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등 일명 천하용인은 모두 탈락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 또한 위축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장해찬 신임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 천하용인이 전원 낙선한 이유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결탁해 선거를 끝까지 치른 게 전략적 패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이준석 전 대표의 그늘에서 벗어나 천하용인만의 멋진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쌀 생산량은 늘면서 쌀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kg 기준으로 지난해 연초 5만 889원 하던 쌀값은 9월 말 4만 393원까지 폭락했는데요. 결국 정부가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지난해보다 3만 7천 헥타르 줄여서 쌀을 적정 수준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논에 벼 대신 콩이나 가루쌀 같은 전략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생산량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고품질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이른바 다수확 품종의 재배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수확 품종은 공공비축 매입을 내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은 내후년부터 중단합니다. 전문 연구기관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비용은 약 4,4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공급 과잉이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꿀 공무원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올해 9급 공무원 평균 경쟁률이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고교 선택 과목제 폐지와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326명 선발에 총 12만 1,526명이 지원해
2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인데요. 주목할 점은 지난 2016년 53.8대 1에서 7년 연속 하락했다는 겁니다. 올해 지원자 수는 지난해 16만 5,524명 대비 4만 3,998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구급 선택 과목으로 전문 과목 이외에 고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 선택 과목제가 폐지되면서 경쟁률이 줄었는데요. 이 제도가 폐지되고 행정학, 행정법 등 전문 과목 응시가 필수화되면서 응시자 문턱이 다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교 선택 과목제가 시행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자 수가 평균 20만 2천 명으로 증가했지만 제도 폐지 이후 평균 14만 4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요한 건 신규자의 직무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층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월 70만 원씩 5년간 모으면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 총 5천만 원을 주는 적금이 나오는데요. 이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기존에 비슷한 적금 통장들이 많았지만 소득 기준으로 가입하지 못한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청년 도약 계좌는 소득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가입 자격은 연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입니다. 정부가 매월 최대 2만 4천 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요. 정부 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소득이 6천만 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받는 돈이 많아지는 셈입니다. 만약 소득이 4,800만 원 이하라면 월 납입 한도인 70만 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우대금리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금리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중은행 적금 상품보단 높을 거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의 무순위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경쟁률이 46대 1을 기록하면서 꽤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지난달까지 계약률 81%를 기록한 데 이어 어제 미계약분 가구에 대한 일명 줍줍이 이어졌습니다. 899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총 4만 1,540건이 접수된 겁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말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하면서 무주택 거주 요건 등이 모두 폐지됐는데요. 이번 무순위 청약은 개정 이후 처음 이루어진 청약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다주택자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당시 미분양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가 규제 지역 해제와 전매 제한 완화, 12억 원 초과 중도금 대출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오는 13일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버터 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며 제조사와 판매사를 표시 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사에는 제조 정지 처분도 예고했는데요.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베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제조사인 브루그르 측은 정부가 과도한 해석을 바탕으로 처분을 내렸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브루그르 관계자는 곰표 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장 동시선거가 치러지던 순창군 구림농협 앞에서 1톤 트럭이 투표 대기줄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부상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라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고의적인 사고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사고 운전자인 이 씨는 경찰에서 비료를 싣고 나오던 중 인파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9월 4일을 새로운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로 정했습니다. 올해 처음 기념일로 지정된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취지의 날로 대국민 공모를 통해 3단계를 거쳐 선정됐는데요. 1차에선 국민이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했고 2차로 전문가들이 모여 5개 후보 일자를 골랐습니다. 이어 5개의 후보 일자 중에 국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9월 4일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최종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많이 올라 늦봄이나 초여름 날씨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전 기온은 서울, 청주, 대구가 6도, 부산은 10도로 예상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건조합니다. 산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